여러분, 달러 투자 많이 하시죠? 투자란 말이라는 게 좀 그런가요? 저는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하라 마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달러가 필요하면 사두라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달러를 좀 사두고, 내가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생각을 하면 해외여행 때 써야지 하고 달러를 좀 사두라,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요즘 달러가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니까 사실은 출렁거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쭉쭉쭉쭉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달러가 말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1103.5원입니다. 1103.5원. 지난 12월 9일 날 1085원 1085원이 갔던 적도 있습니다. 최저죠, 최저. 이렇게 되니까 외환당국이 사실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달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출하는 기업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건 아니지만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무역대금을 결제를 할 때 달러 베이스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출을 하고 달러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달러가 1200원으로 바꿀 때하고 1100원으로 바꿀 때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1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기업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약달러가 될 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당국에서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1000원도 깨지게 생겼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딱 창궐하자마자 달러가 쭉 올라갔어요. 물론 그 사이에 외환당국도 개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개입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뭐 이게 환율 조작국이나 뭐 아니면 뭐 환율에 대한 어떤 거짓적인 행동 이런 거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환율 관찰국으로 지금 우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얼마나 많이 했다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개입을 했을 거다. 그래서 개입을 해서 1100원대를 유지하게 했을 거다.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달러가 떨어질 거냐? 아니면 달러가 오를 거냐의 문제잖아요. 일단 대세는 약달러가 계속될 거다.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갈 거다. 이게 대세입니다. 그 이유를요, 세 가지를 댔거든. 세 가지. 약달러가 된다. 원화 강세, 강원화가 된다. 이 이유로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아마 미국의 경제정책이 좀 변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자국 우선주의 중심의 어떤 경제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다자주의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로 가지 않겠느냐. 다자주의로 가게 되면 굳이 강달러 정책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강달러 정책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미국의 금리 지금 0%죠. 당분간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 금리 못 올립니다. 금리를 못 올린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싸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사자. 지금 재미교포들, 아마 제 방송도 재미교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은행에서 실제로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집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유저지라고 하니까 유저지에 많은 단독주택을 사는 게 요즘 한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금리가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약달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는요. 사실 미국에서는 돈이 많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요거는 몰라. 그런데 저건 좀 투자하는데 위험하지만 배수가 굉장히 커. 하이 리스크예요. 그렇지만 하이 리턴. 굉장히 고위험이지만 그만큼 더 벌 수 있는 곳. 이게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머징 마켓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IMF에서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부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신흥국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으로 봐서는요. 그러면 신흥국 시장에 더 먹기 위해서 돈 들은단 말입니다. 그럼 달러 공급이 일어나거든요. 예, 공급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앞으로 계속해서 뭐 1,100원, 지금 1,1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올라가기란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원화가 강세가 이어져서 원화가 강세가 이어져서 뭐 1,100원이 깨지고 1,050원까지도 내려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는요.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1,000원이 깨지진 않을 거다. 왜? 지금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창궐을 했으니 지난 3월 19일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다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12월 들어서. 그렇지만 지난 3월 19일처럼은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달러의 어떤 올해 내년 뭐 기준점 자체가 1,000이 깨지지는 않을 거다 하는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외환당국에서도 1,000이 안 깨지게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일시에 그치고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1,000도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럴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이미 생활 감염으로 이미 돌아선 상태라서요. 유럽처럼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대세거든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1,000원에서 1,100원 사이가 지금 예상하는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